안녕하십니까. 부부 펀 더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지난 2월 중순에 아주 먼 지방에서 한 부부가 초등학교 입학할 아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젠가는 서울을 한번 가고 찾아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손에는 작은 선물 하나를 이렇게 들려주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이가 의미를 알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로 하여금 그렇게 뭔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거, 또 그런 부부의 모습을 참 보면서 흐뭇했는데요. 사실 그 부부가 한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이를 뿌덕뿌덕 갈았고 도저히 절망 끝에서 이제 희망이 없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저를 만나서 상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한 5년 전에 왔던 그 이메일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첫 출발은 아내 쪽이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 결혼은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혼자서는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차일피일 시간만 보고 있던 차였는데 그래도 차마 이혼을 하지 못했던 게 아이를 바라보면 결정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지요. 그래서 또 참고 견디고 그러다가 또 부부 갈등이 심해지면 또 힘들어서 또 이혼을 결정하고 자 그러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강연한 내용을 듣고 이분을 만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자 5년 전에 그 여자분께서 저한테 보낸 메일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제 뭐뭐 방송에서 강의하신 내용을 듣고서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라는 생각으로 박사님 책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던 중 마침 핸드폰 번호가 있어서 오늘 무작정 전화를 드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인데 많이 바쁘실 텐데 받으시긴 할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방이다 보니 마땅히 상담 받고 싶어도 갈 데도 없고 또 살면서 그동안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가끔씩은 나한테 문제가 더 큰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선뜻 상담을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그때는 지금만큼 절박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또 지금처럼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전화를 하고 보니까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나는데 그때는 이렇게 절박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먼 지방이니까 잠깐 미팅을 하고 대면 상담을 하고 이후로는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지침을 주었던 그런 경우였죠. 자, 부부 상담이니까 부부가 오면 좋겠지만 이 케이스는 아내분만 연결된 케이스였었습니다. 남편은 뭐 상담에 올 여력도 없었고 전혀 부부 상담 올 여건도 아니었지요. 자, 상담 내용 자체는 어떻게 공개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 우리가 흔히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되면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단위가 크더라도 해결해 가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문제가 클지라도 그 문제의 크기를 잘게 나누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지 풀리지 않는다는 개념은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담자가 시키는 대로 안내해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겠다고만 결심을 해라.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는 본인이 보지 못하는 아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많다고 또 절망하지 말고 다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못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한 걸음부터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도착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라고 했지요. 자, 그래서 부부 문제를 직접 다룬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씩 변화시켜주고 또 그런 마음을 달아줌으로써 어느 사이에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재밌는 사실은요. 아내 쪽에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울고 우울에 빠졌던 그런 양상들이 아내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 빈도수가 줄어들고 강도가 약해지면서 남편 쪽에서도 아내가 예전하고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남편이 물어오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여차 저차에서 이런 분하고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때부터 저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갖고 고마워 하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왔네요. 자, 마침 또 기회가 되어서 그 지방 근처로 강연을 가게 되었을 때 우연히 또 SNS를 통해서 그 소식을 알고 남편과 함께 찾아왔던 부부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그때 와서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그때 만약 우리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어려웠을 것 같다. 특히 오늘 데리고 온 이 아이, 그때 우리가 계속 싸우고 이렇게 못 살겠다고 판단해서 이혼을 했다면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초등학교 입학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학부모가 된다고 기뻐하고 드디어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더라면 정말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덕분에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네요. 자, 그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길래 저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께서, 특히 아내께서 제가 말하는 안내하는 대로 잘 성실하게 따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게 나왔고, 또 저로서는 내 말을 잘 듣기만 하면, 안내를 잘 따라오기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어떤 하나의 또 하나의 결과를 얻어낸 거니까 저로서도 덕분에 아주 고마웠던 두 분입니다 라고 서로가 피차를 인사 나누면서 아주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됐었네요. 자, 내 향기 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가 때문에라고 여기면 모든 일이 때문에로 바뀝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단어를 쓰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계속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맞춰져 가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덕분에로 바꾸면 그때부터 모든 상황들이 덕분에로 바뀝니다. 아마 그분들이 고마움을 표시해 오는 것도 좋지만 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 뭐 갈등이 없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두 사람이 갈등에 휩싸여서 계속 관계가 깨지고 때문에를 연발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두 사람이 상황 속에서 덕분에를 찾아내는 법을 배웠으니까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허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도 때문에로 묶여 살지 말고 덕분에로 바꾼다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닐까요? 감사합니다.